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그 대화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책 추천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. 저는 이제 아까 일본 스피치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었고요. 일본 전달력이라는 건데 제가 요즘에 전달력이 문제가 있다 라고 물론 이제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조금 더 잘하고 싶다. 과거에는 내가 생각한 한 것만 잘 전달만 하면 되겠지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전달하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던 차에 이제 책을 보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. 이 저자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데 이토 요이치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소프트뱅크 있죠. 일본의 글로벌 기업 소프트뱅크 그룹 안에 손정희 회장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이 전달력을 강의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그 강사를 뽑을 때 이 손정희 회장이 직접 마지막에 그 PPT 하는 걸 보고 뽑았거든요. 그때 2등 했다고 해요. 2등 했다고 하고 야 정말 잘 전달하시네요. 그러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. 라고 해서 뽑히신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잘 전달하겠어요. 근데 책의 내용도 정말 쉽게 쉽게 잘 돼 있고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조금 알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했지만 또 내가 까먹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면 이제 이런 거죠. 분석해 본 결과 지금 결과 A는 이런 상황이고요. 결과 B는 이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현 단계에서는 A 계획을 우선해야 합니다. 라고 결론을 먼저 본인의 주장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요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딱 세 가지로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근거에 있어서는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덧붙여주면 이 구성 자체가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결론을 일단 짧게 내는 거.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사례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팍팍 꽂혀요, 마음속에. 그래서 그게 어렵지도 않고 지금 직장인 분들 또는 또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분들 뭐 또는 이제 뭐 보고해 하거나 또는 뭐 직장 생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그 대화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도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책 추천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. 상대방을 결국은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게 1분 스피치거든요.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. 1분 전달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. 어,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. 왜 그러냐면 크게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. 그 세 가지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.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러이러한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. 이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거나 또는 뭐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행동하게끔 하거나 그때도 저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우뇌하고 자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. 하나는 논리적인 것이고요. 근거가 이제 뭔가 그럴싸한 거죠.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.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사람이라서 결국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호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믹스돼야 된다.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절 이야기가 많죠. 사례만 좀 읽어 드려 볼게요. 자, 이 상품은 고객의 절찬을 받고 있습니다.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. 판매점도
수주에 적극적입니다. 실제로 매출 수치도 오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. 자, 후자는 이 상품의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어떤 게 더 잘 전달될까? 어떤 게 더 잘 전달될까라고 보면 후자가 심플하고 명확하죠. 그리고 듣는 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딱 나와 있어요. 이 상품의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품은 지금 고객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. 판매점도 지금 적극적이고요. 실제로 매출 수치도 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. 이렇게 보통 CEO는 이야기할 것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이제 확 와닿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.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자는 꼭대기가 없는 피라미드예요. 마지막 꼭대기에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없는 피라미드를 쌓은 것이고요. 후자는 정확하게 피라미드를 쌓은 것이에요. 주장하고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. 또 이게 사례가 있네요. 자, 이 서비스는 훌륭합니다.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신청하면 언제든 방문 가능하고 다음번 갱신할 때 할인도 되고 T포인트도 쌓이고 사이트가 예뻐서 보기도 좋고 요긴한 정보도 보내주고 생일 할인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했어. 이제 후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서비스는 훌륭합니다. 번거롭지 않고 서비스 비용도 저렴하고 사이트도 보기 좋죠. 이렇게 하거든요. 후자가 훨씬 낫죠.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건 뭐냐면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그 결론을 얼만큼 심플하게 이야기하느냐, 사고가 된 결론을 이야기하느냐,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. 아직은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. 이 사람은 근거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냥 본인의 철칙으로 정했다고 해요. 그 근거를 딱 무조건 3가지를 이야기한다. 그래야지만 청자가 딱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, 그리고 한 가지는 너무 근거가 빈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3가지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. 그리고 대신에 근거를 제시하고 나면 꼭 그 근거에 대해서 사람이 논리적인 그 문구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에 맞는 예시를 하나 딱 들어주는 거. 이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 이제 약간 감성적인 게 나오는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또 사례예요. A, B를 이야기해 볼게요. A는 저는 이 회사가 좋습니다. 실적이 좋으니까요. 저는 이 회사가 좋습니다. 실적이 좋으니까요. 자,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. B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회사가 좋습니다. 급여를 많이 주니까요. 어떤 게 나아요? 어떤 게 확 와닿아요? 후자 아닌가요? 저는 이 회사가 좋습니다. 급여를 많이 주니까요. 그리고 또 있네. 야, 이거 약간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. 이거 혹시라도 분양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어느 쪽이 잘 전달되는지 한번 보세요. 지하철역에서 3분, 공원도 가깝고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철역에서 3분, 공원도 가깝고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 것과 B는 나무와 꽃이 많은 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댁의 안성맞춤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왼쪽은 뭐 다 맞는 말이에요. 되게 논리적이죠. 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죠. 어떤 이미지가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. 또 감정이 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거예요. 나무와 꽃이 많은 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댁의 안성맞춤입니다. 이렇게 하면 막 사고 싶겠죠. 그래서 장르 어떤 그런 걸 불문하고 되게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봐요. 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제가 여기 책 내용 중에서 단어 하나에서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. 바로 사고라는 단어예요. 사고.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사고라고 하잖아요. 근데
사고하고 고민의 차이가 뭔지 이 책에 나와요. 사고하고 고민의 차이가 뭔지. 이 사람은 사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. 사고란 내 안에 있는 데이터, 그리고 내 밖에 있는 데이터, 저 세상에 있는 데이터, 그 둘을 가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이다. 그게 사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내 안의 것과 바깥 것, 그것을 가공해서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일, 그게 사고다라는 거예요. 이거를 조금 더 말을 바꾸면 내 안에 있는 건 뭐죠? 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.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지식이죠.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밖에 있는 건, 밖에 있는 건 사실은 정보죠, 정보. 그래서 나의 지식과 정보를 합쳐서 가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. 사고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네,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. 간혹 가다가 고민하고 사고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.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거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이 지역은요 공급이 없어요. 이러는 게 좋아요. 저 B 지역은요 공급은 조금 있는데 말이죠. 지금 가격이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해요. 미분양도 많이 줄었어요. C 지역은요 원래부터 입지가 참 좋은 곳이에요. 여기는 신도시인데요. 지금도 뭐 가격이 좀 많이 붙어 있지만 괜찮아 보여요. 자, 이런 것들은 결론이 다 없는 것들이죠. 결론이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의 정보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고민에 가까워요. 고민에 가까운 이야기들만 그냥 주구장창 던진 거거든요. 강의할 때도 이렇게만 던지고 그냥 씩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건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이 사고가 아직은 결론이 아직 조금 도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제가 조금 느끼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특히 근거가 뭐냐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를 이제 덧붙이는 게 결국 근거거든요. 근데 이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결론과 근거가 앞뒤가 조금 맞아야 되는 거가 필요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자,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가져가자. 비가 올 것 같으니 외출하지 않을래.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조금 일맥상통하죠. 근데 비가 올 것 같으니 사탕을 먹자. 이렇게 하면 뭐가 말이 안 맞죠. 그래서 지금 되게 쉽게 예시를 들었는데 앞뒤가 결론과 근거가 조금 논리가 맞아야 된다. 그런 이야기 조금 해줘요.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. 그리고 가끔씩 발표할 때 보면 이 단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,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. 앞에서 말했다시피 울랄라 울랄라 합니다. 이런 것들.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것들. 그런 단어들은 전부 다 불필요한 말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거는 외래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말을 쓸 때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실컷 다 하고 나서 뭐 브러쉬업 해 나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팔로우 하고 그걸 계속 뭐 챙기겠습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막 조금 어려운 영어들이 막 같이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손질해 나가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바꾼다거나 좀 쉽게 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너무나 다 아는 단어가 이제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단어가 뭐 의류에서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기도 하고요. 또는 이제 뭐 제조업에서는 그 단어가 다르게도 해석되기도 하고요. 또 그걸 다 안다고 했지만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
그래서 이 사람은 단어를 쓸 때 중학생 수준의 단어만 쓰는 거를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. 중학생이 아니면 모르는 단어는, 중학생도 모르는 단어는 안 쓴다라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네. 뭐 프로모션 비디오, 뭐 이런 거, 페이지 뷰, 톤 앤 매너, 이런 단어들. 조금 약간 어렵고 애매한 단어들 좀 있죠.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3단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된다. 3단 피라미드는 무슨 말이냐면, 아까도 피라미드에 뭐 꼭지가 없는 피라미드를 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, 3단 피라미드에서 제일 위에 있는 꼭지는 결론이고요. 중간에 있는 녀석은 근거고요.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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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시와 같은 것들이에요. 그래서 피라미드를 3단으로 딱 구성해서 전달하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가끔씩 이제 청자들을 상상하게끔 하는 것,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, 그게 만약에 어떤 도시의 이미지라면 좀 변화된 되게 이제 막 화려한 어떤 미래 도시 같은 이미지를 딱 띄워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이제 말을 던지는 거예요.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어떨까요? 멋지지 않습니까? 까지 던져야 돼.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된 거거든요. 음. 그래서 책 내용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쉽고 재밌게 쓰여져 있어서 좋아요. 그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. 결론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.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거랑 직접 또 읽어볼 때랑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.